자,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람바다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김가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저 선거 과정에서 고소 고발 건도 엄청 많았고요. 네. 사실 선거법 위반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선거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공직선거법이고요. 이제 공직선거법은 기존의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등 이제 4개의 선거법. 본인도 말씀하시면서 왜? 네, 너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예, 예. 다 따로따로 이제 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가 예. 이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 통합이 됐습니다. 1994년도에 그 이후에 이제 2005년 8월 4일에 이제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그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이러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사무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이제 편의상 선거관리법 하시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선거법.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어떤 거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위반 아닌 것 같은데 또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사실 이제 선거법이 법조계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매년 이제 법 개정도 자주 일어나고 네, 이 맞아요. 좀 명칭이 좀 모호하게 돼 있어서 네. 그냥 보시면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것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좀 추상적이게 포괄적이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위반되는 건지 아닌 건지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제일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이제 선거운동에 관한 거에 따라서 선거운동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네, 논란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제 58조에서 선거운동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네네.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다음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어떤 건 아니냐 이러면 이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통상적인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 단어가 단순한, 통상적인, 복잡한 준비. 네네. 지지나 이런 거는 예.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 그래서 이제 통상은 이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시비가 있으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유권 해석을 해서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맞습니까? 이제 질의를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 경우에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법원으로 가서 법에서 이제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판결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번 선거에서 네.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누구 좀 찍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단순한 이렇게 의견 개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이제 그걸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디서 언제 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집에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했다. 공무원이 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 이제 당연히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예. 그리고 학생들한테 만약에 예, 이렇게 학생들한테 뭐 하는 찍어라. 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했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누구 몇 번이 좋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그건 이제 이제 단순한 의견 개진. 단순한 그러니까 의견 SNS 개진이니까? 같은데 네. 자기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는 건 괜찮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지지구나 그건. 예. 복잡한 지지만 어렵다. 아니면 돼.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네. 이거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이제 선거운동 보니까 보시면 항상.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네. 행위. 뭐죠? 그러니까 만약에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하면은 옆에서 야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니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합리적인 의혹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사상 최악의 이제 네거티브라고 나오는 이유가 네. 이제 서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지만 그럼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사실이냐? 그럼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디서 들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카더라 이래서 이제 소문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출처도 알 수가 없고 그럼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는 당사자들과 그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격하게 하고 유권자들한테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선거 분위기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너무 유권자들한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고소고발 많았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각 후보들이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상대방에게 이제 흠집내기 위한 이제 각종 비방 아니면 이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제 이번 선거가 시끄러웠는데요. 이제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제7조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하며 그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해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럼 반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선이 되면 우리 학급을 깨끗한 학급으로 만들겠다. 점심 시간에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 가요를 틀 수 있게 하겠다. 아니면 급식 메뉴를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뭐 주일에는 반드시 떡볶이를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우지 상대방 후보가 어떻다 저떻다 하진 않습니다. 이게 선거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생도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지금 이번 선거를 보시면 이제 공직선거법 제110조에서 후보자 등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말고 이제 만약에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생활 비방할 수 없고 또 그 비하나 모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네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이상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다 처벌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뭐 하나하나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니까 너무 많아서. 네. 예, 예. 네, 다들 아실 근데 겁니다. 이게 네네. 지금 이제 뭐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의혹이 나왔어요. 네네. 네, 어떤 후보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그 후보가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네거티브라고 생각하고 허위사실 공표 뭐 이런 걸로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만약에 이게 만에 하나 사실이 적시가 된다면 이게 네. 실제 맞다라는 네, 예. 사실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럼 이제 허위가 아닌 거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서 처벌받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선거법으로 처벌이 그러니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으로?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이제 허위 사실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형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명예훼손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이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적시 같은 경우는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공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가 않는데 특히 이 공인에 대한 이런 뭐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로 판명이 됐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든 이제 명예훼손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고소고발 네. 절차가 있는데 네네. 이제 대선 앞두고 이게 서로 철회가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결국은 뭐 지금 좀 뭐 협치한다 뭐 얘기하지만 고소고발전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고소고발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검찰청에서 발표하길 이제 99명에 대해서 고소 고발건 이제 100명을 거의 채운 거죠. 그래서 그중 뭐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흑색 선전 사범이 이제 59.8%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 비방 이제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제 경찰과 긴밀한 협력 속에 이제 특히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윤립해서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고 예.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뭐 통상 고소 고발처럼 이제 고소인 고발인 불러서 조사하고 이제 뭐 피자 조사하고 이제 통상적인 절차를 가겠지만 이제 결국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또 법원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뭐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 이제 벌써 내년이고 저희가 이제 보통 형사 이 절차가 빨리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돼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걸려요? 지금 그러면? 뭐 3심 같이 가는 경우 대법원 특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직위 3심 걸리기 가잖아요. 때문에 예. 네, 보통 이제 3심까지 가서 뭐 어떤 우스갯소리로 이제 임기가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1년 2개월인데 뭐 하여튼 더 간다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이제 한 3, 4년 가는 3, 거죠. 4년은 기본으로 간다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갖고 선거법 위반한 걸로 딱 되면은 그 사람은 당선됐더라도 무효 처리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제264조에서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이제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기사를 보시면 예, 예. 이제 그 100만 원을 피해가기 100만 원, 위해서 뭐 예. 80만 원, 네, 70만 네. 원 이렇게 나오는 이제 기사는 그러니까 직을 유지하게 됐다. 네, 뭐 직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선거할 수 있는 투표 연령이 좀 낮아져가지고 네네. 이 정치에 관심 많은 청소년은 뭐 선거 운동은 안 된다. 네, 예. 하지만 이제 투표 연령은 낮아진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제 미성년자도 할 수가 없는데 이때 미성년자는 이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2019년 12월 27일 날 이제 선거 연령이 이제 만 18세로 이제 낮아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 18세 이상의 이제 국민은 선거권도 있고 당연히 선거권도 있으니까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법에서는 지금 이제 미성년자는 이제 만 그 19세 미만은 이제 미성년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 그 뭐 어찌 그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고3인 경우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뭐 요즘 다 청소년들도 다 발육이 빠르고 또 독자적인 신념이나 뭐 정책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나이만큼은 이제 할 수 없도록 이제 기준을 하나 설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권도 없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다. 네, 하지만 네. 그 선거권이 있으면은 무조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올해도 벽보 훼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러면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네, 이제 기사 보시면 뭐 이제 청소년이 길 가다가 그냥 훼손해서 이제 또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 240조에서 벽보나 그 밖의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이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현수막이나 벽보 설치하는 걸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허가를 받고 그 맞는 규격에 맞춰서 그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뭐 별거 아니 이렇게 훼손하시면 처벌을 받아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근데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벽보 훼손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니까 네. 벽보가 붙어 있어도 섣불리 가서 못 보겠어요. 보는 건 혹시나. 괜찮습니다. 보는 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벽보라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이고 보는 건데 뭐. 아니 보다가 툭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예. 아 그러니까 그 매번 선거 때마다 그 투표용지 촬영해가지고 그렇게 올리세요. 아이고 하지 마라 하는데 하지 와 이래 하는지 진짜. 이럴 때 처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선거 4대 원칙이 이제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인데요. 이제 여기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이제 그 밝히는 거는 비밀 선거 원칙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 나올 때마다 아니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요렇게 찍은 거 뭐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왜 처벌을 하냐면 이제 선거는 이제 투표 시간이 오전부터 해서 보통 이제 오후 6시까지라서 이 선거가 끝나고 개표를 한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누구라도 아 나 누구 찍었다. 너 누구 찍었다. 이걸 이제 만약에 가상을 상을 설정을 해본다면 전 국민이 다 이제 투표하고 나오자마자 순차적으로 다 이제 네. 공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제 집에서 선거할 생각이 없어서 이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오늘 안 찍겠다. 네. 나는 기권을 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개가 돼서 내가 지지한 정당이 밀린다. 네. 그럼 이제 선거를 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투표용지 괜찮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찍어서 올리는 그렇죠. 거니까. 전 국민이 다 찍을 수가 있기 그럼 때문에 난리 나죠.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찍어서 올리지 마라.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비밀 선거 원칙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뭐 어떻게 받는 어떻게 거예요? 되냐면 어느 정도예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 하는 건데 네네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출구조사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법 제 167조에서 투표의 비밀 보장이라서 투표의 비밀을 보장돼야 하지만 다만 이제 뭐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 그 투표 마감 전까지는 절대 그 경의 결과를 50m 박 아닙니까? 네, 50m 박. 예, 500m 생각하니까 조사사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굉장히 50m 멀네요. 네, 밖에서 50m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개한 투표는 무효가 되고 벌금을 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이번에도 이제 뭐 늘 있었던 일들이 참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그래도 유권자들은 굉장히 좀 조용하게 잘 치른 것 같아요. 네. 크게 뭐 이렇게 불협화음 안 나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하다 네네. 보니까 정치인들은
또 토론을 하면서 네네. 토론이 굉장히 많았고 네네. 그러면서 조금 이 전체적인 선거의 모습만큼은 좀 선진적이지 않았나 뭐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가람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 뭐 늘 끝날 때마다 말씀